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미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2023년도 국내 미술대학교 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2022년도 국내 미술대학교 순위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해당 영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신 결과 1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2023년도 기준 국내 미술대학교 순위를 1위부터 40위까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학교 순위 같은 경우 각 학교의 상위 티어 학과를 기준으로 수능 등급과 보다 자세한 수능 점수 백분위 점수와 학교 인지도를 기반으로 제가 임의로 순위를 선정하였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23년도 국내 미술대학교 순위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국내 미술대학교 순위 1위부터 40위까지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학교 순위는 4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4등급 중후반대에서 5등급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한 국내 미술대학교 하위권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 구간에는 총 5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40위는 백석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5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40에서 55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시설과 재정이 좋은 편이며 특히 학교 내에서 미술대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39위는 대진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5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40에서 55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대진대학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내에서 미술대학교를 밀어주는 학교이며 실제 재학생 리뷰에서 디자인과 학생의 취업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내에 미술대학교 학생들을 관리하고 케어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위는 협성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40에서 60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협성대학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내에서 예술대학교의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7위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45에서 65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실대학교 논란이 있었던 학교였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학교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6위는 인천가톨릭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50에서 65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신축 캠퍼스로 이동을 하여 학교 환경이 깔끔하게 개편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학교의 전공 과목 수업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4등급 초중반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한 국내 미술대학교 중하위권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위권 구간에는 총 7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35위는 강남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55에서 65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강남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으며 예술대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교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4위는 호서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5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45에서 55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호서대학교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백분위 점수로는 하위권 구간에 속하지만 실제로 미대 입시학원에서 많이 보내는 학교 중 하나로 미술대학교의 인지도와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의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중하위권 구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3위는 한세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45에서 60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한세대학교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있으며 현실적으로 4등급대의 미대 준비생분들이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32위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45에서 60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중부대학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품, 산업 디자인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미술대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31위는 서경대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50에서 62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며 학교가 서울에 있다는 장점과 실기력이 우수한 미대 입시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0위는 삼육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51에서 69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으며 수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지만 실기력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9위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4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2에서 74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용인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대학과 더불어서 예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3등급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한 국내미술대학교 중위권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 구간에는 총 8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8위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1에서 77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대의 이름을 듣고 혼동하실 수도 있지만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학교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시각디자인과를 많이 지원해주며 커리큘럼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7위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7에서 78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 분야 안에서 다양한 전공 과목을 공부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6위는 한경국립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0에서 77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한경국립대학교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며 국립대라는 큰 메리트가 있는 학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5위는 인천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6에서 79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해 있으며 캠퍼스가 굉장히 크고 다양한 학과가 있으며 국립대라는 큰 메리트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우수한 미대 입시 지원 학생분들에게 유리한 성적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4위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7에서 78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연세대학교라는 학교 네임 타이틀과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23위는 가천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70에서 86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으며 수능 입결 점수는 높지만 미술대학교 인지도 부분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3위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22위는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7에서 78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있으며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미술대학교로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21위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65에서 78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떠들썩했었지만 명지대라는 학교의 인지도와 미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2등급대에서 3등급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한 국내 여자대학교 미대 상위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총 5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위는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70에서 80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가 서울에 있다는 특징과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위는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80에서 84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가 서울에 있다는 특징과 여대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학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8위는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100분위 점수로는 79에서 89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안동여자대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입시미술학원 내에서도 실기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7위는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수능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0에서 84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를 많이 지원해주고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16위는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수능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2에서 90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우수한 수능 점수와 실기력을 함께 보유한 미대 입시 지원자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로 2등급에서 3등급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한 국내미술대학교 중상위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위 구간에는 총 5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15위는 한성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72에서 82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한성대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높고 학교 자체에서 예술대학교의 지원과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14위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75에서 83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이원화 학교이기 때문에 본교와 분교의 개념이 아닌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가 동급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학교 자체의 인지도와 명성, 특히 미술대학교 디자인과의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13위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수능 성적 3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72에서 84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원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와 용인 캠퍼스가 동급입니다. 경희대학교는 학교 자체의 인지도와 명성, 예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12위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79에서 91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자체의 인지도와 명성, 예로부터 유명한 미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11위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79에서 87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대학교, 특히 디자인학부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째로 2등급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한 국내미술대학교 상위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구간에는 총 3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8에서 92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으며 시립대라는 큰 메리트와 더불어 학교의 인지도와 명성이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9위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8에서 92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학교의 인지도와 명성, 오랜 역사를 지닌 특징이 있는 학교입니다. 8위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9에서 93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탑3 대학교인 서울대, 연세대, 고대, 타이틀에 속해 있는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위 구간 3개의 학교는 종합대학으로 보았을 때는 최상위 구간의 학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술대학교만으로 분류했을 때는 최상위권이 아닌 상위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8위부터 10위 구간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7번째로 2등급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하면서 미술대학교로 인지도가 높은 상위 구간에 위치한 학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4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75에서 89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으며 미대 입시 준비생이라면 꼭 가고 싶은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미술대학교로의 인지도와 명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6위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3에서 90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여자대학교 중 탑 1티어 대학교로 예로부터 예술대학교로의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5위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4에서 91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으며 국립대라는 큰 메리트와 더불어 학교 자체에서 미술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인지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4위는 한국종합예술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2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7에서 92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한예종은 예로부터 예술대학교의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8번째로 1등급대의 수능 점수에 위치한 국내 미술대학교 최상위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구간에는 3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3위는 국민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1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89에서 96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예술대학교의 인지도와 명성이 매우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대는 국내 미술대학교 순위에서 부동의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학교인 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미술대학교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2위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1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91에서 96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분들이 국내 미술대학교를 떠올리면 말하게 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오로지 미술대학교, 예술대학교만으로 바라본다면 홍익대학교가 국내 미술대학교에서 1위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로부터 미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1등급대에 위치하며 백분위 점수로는 93에서 97 사이의 입결 점수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대학교의 부동의 1위 자리에 있는 학교이며 국립대라는 큰 메리트와 더불어 미술 디자인, 예술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학과들이 종합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30위와 31위에 등급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합격 등급컷은 3등급 내외로 백분위로 환산하게 되면 77에서 85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인지도가 높은 학교라는 점과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점을 합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미술대학이라는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점과 학교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들 때문에 미술대학 탑 32 라인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위부터 29위에 등급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인하대학교와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합격 등급컷은 4등급 내외로 백분위로 환산하게 되면 61에서 75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의 학교들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부산대와 경북대보다 정시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랭킹에 등급된 것은 부산대와 경북대보다 더 탄탄한 미술대학의 인지도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랭킹에 등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4위부터 26위에 등급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서강대학교와 삼육대학교, 인천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합격 등급컷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내외로 백분위로 환산하게 되면 66에서 79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와 삼육대학교는 실기력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인천대학교는 영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다음은 21위부터 23위에 등급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상명대학교와 명지대학교, 한성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합격 등급컷은 3등급에서 4등급 내외로 백분위로 환산하게 되면 68에서 82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명대학교와 명지대학교는 미술대학과 디자인과로 유명하고 미술대학의 인지도가 탄탄한 학교이며 한성대학교 또한 미술대학의 인지도가 탄탄합니다. 다음은 18위부터 20위에 등급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여대, 동덕여대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합격 등급 컷은 3등급에서 4등급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72에서 83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여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 입시학원에서 그림 잘 그리는 여자애들 중 한 명은 꼭 가는 학교 중 하나이며 그만큼 학생들의 실기력이 매우 좋고 미술대학의 인지도 또한 탄탄합니다. 다음은 15위부터 17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동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3등급에서 4등급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73에서 84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본교가 아닌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있는 디자인 학부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정시 등급 컷과 100분 2 또한 미래 캠퍼스를 기준으로 선정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12위부터 14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3등급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81에서 87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미술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은 매우 탄탄합니다. 역사와 전통도 오래되었으며 실기력과 학업 성적이 충만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다음은 10위와 11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중앙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3등급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79에서 89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미술대학에 대한 인지도와 평판이 매우 우수하며 국내 미술대학 랭킹 탑10 안에 해당되며 학업 성적과 실기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다음은 8위와 9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84에서 90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미술대학이라는 타이틀은 해당 학교의 단과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학교의 명성과 전통, 사람들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랭킹에 등극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위부터 7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2등급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87에서 90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부터는 국내 미술대학 상위권 랭킹에 들어가면서 미술대학의 역사와 전통, 실력, 명성과 인지도 또한 아주 우수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학부생들의 실력이 매우 우수하고 입시학원에서도 반에서 가장 잘 그리는 학생이 지원을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2등급 초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90에서 93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미술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무 면에서도 막강한 실력을 가진 선배들이 많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3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국민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2등급 초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91에서 95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미술대학으로 유명한 것은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며 미술대학의 인지도와 평판, 실기력 등 모든 면모를 갖춘 우리나라 미술대학 랭킹 탑3 안에 들어가는 미술대학 중 하나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입시를 할 때에는 국민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들어가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스카웃을 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대학교 미술대학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학교라고 생각되어 랭킹 탑3에 등극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홍익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1등급 내외로 100분 1호 환산하게 되면 93에서 96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대학 신입생을 비실기 전형으로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익대학교의 미술대학 인지도와 명성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탑급 미술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내부에 있는 어떠한 단과대학들보다 미술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미술대학 내에서도 학과의 종류가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다음은 1위에 등극된 학교입니다. 해당 그룹에는 서울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정시 등급 컷은 1등급 초반 내외로 100분위 1로 환산하게 되면 96에서 99 사이의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술대학에 대한 여러 지원과 세분화된 학과들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인 서울대학교라는 타이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내에서 미술대학의 입지가 다른 단과 대학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국내 1위 미술대학은 서울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은 주로 실무 직업을 가지기보다는 교수나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인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술대학교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미대 편입 완벽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미대 입학을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대 편입학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편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각각의 학교마다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 또한 4년제 미술대학교 재학 중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해서 미대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미대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근심 걱정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대 편입은 다양한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일반적인 수시와 정시와 다르게 각각의 학교마다 모두 전형 방법과 점수 비율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와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고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술대학교 편입학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술대학교 편입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미대 편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미대 편입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대 편입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미대 입시, 수시와 정시와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입학 전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시와 정시는 고등학교 학교 내신과 실기 점수 혹은 수능 점수와 실기 점수를 합산하여 경쟁률을 뚫고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와 다르게 미대 편입학은 정해져 있는 정원수가 없고 해당 학교의 디자인과 정원에 공석이 발생해야 편입학 전형이 치루어지며 편입학에서 평가하는 영역 또한 내신과 수능 점수가 아닌 흔히 토익과 토플이라고 하는 공인 영어 점수와 편입학 전형으로 따로 있는 미대 편입학 실기 점수로 편입 전형이 실시되게 됩니다. 물론 이는 학교마다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이렇게 공인 영어 점수와 편입 실기 점수로 평가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미대 편입학 전형은 위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추가로 편입학에서는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공인 영어와 실기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 준비도 철저하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대 편입은 무조건 실기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미대 비실기 전형처럼 미대 편입학 또한 비실기 전형으로 치루어지게 된 학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렇게 미대 편입학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모든 미대 각 학교마다 전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미대 편입학을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히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로 편입학을 준비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고 나서 해당 학교의 편입학 일정과 전형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편입학 전형을 치를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의 학점 또한 살펴보니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점 관리도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편입학은 어떻게 보면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편입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레벨을 한 단계 이상 높이기 위해 도전하고 준비하는 전형인 만큼 그만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에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대 편입학 준비를 마음 먹으셨다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원하는 학교에 꼭 편입할 수 있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대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20개의 학교들의 미대 편입 전형과 점수 비율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20개의 학교 이외에도 미대 편입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으며 편입 전형 같은 경우 매년 매순간 전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편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해당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미대 편입학 정보의 미대 순서는 학교 순위와 상관없이 임의의 순차로 배정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립서울대학교의 학사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디자인과, 공예과, 동서양과, 조속과에서 편입합 전형을 실시하며 해당 학과 모두 탭스 601점 이상과 토플, CBT 227점, IBT 86점 이상의 점수와 실기 80점, 이론 40점, 면접 60점, 서류 20점으로 편입학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디자인, 도예, 금속공예, 조형예술과에서 편입합 전형을 실시하며 실기 200과 공인영어 100의 점수 비율로 편입합 전형을 실시합니다. 추가로 도예학과는 동일계 학과생에게 20점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시립대학교의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조각과에서 편입합 전형을 실시하며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은 1단계에서 공인영어 100점, 10배수로 뽑고 나서 2단계 실기 60점과 심층 면접 4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심층 면접 시에는 포트폴리오를 지참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조각과에서는 1단계에서 공인영어 100점, 10배수로 뽑고 나서 2단계 실기 70점과 공인영어 3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려대학교의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디자인 조형과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편입합 전형을 실시하며 디자인 조형과에서는 1단계 필기고사 일반 논술과 영어 최저 자격 기준인 토플 IBT 80점, 탭스 556점, 뉴탭스 301점으로 토익 반영 하나무로 전형을 치르게 되고 2단계에서 1단계 60점과 서류 20점, 실기 및 면접 20점으로 편입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공인영어 40점, 여기에는 토익과 토플, 탭스가 포함이 되며 서류 40점과 성적 4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는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환경조경과, 의료디자인과, 디지털 콘텐츠과, 도예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공인영어 40점과 면접 및 실기 6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성신여자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성신여대에서는 동양학과, 산업디자인과, 서양학과, 조속과, 공예과, 뷰티산업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공인영어 10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즉 성신여대 같은 경우 다른 실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이 없이 오로지 공인영어 점수로만 편입생을 뽑고 있으니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에 자신이 있고 영어 점수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성신여대 미대 편입학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동국대학교 서울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동국대에서는 영화-영상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공인영어 80점과 성적 20점으로 진행이 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점과 면접 3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국립인천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조형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 패션산업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공인영어 60점과 면접 4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중앙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실내환경과와 패션디자인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영어 100점으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영어 80점과 성적 20점으로 편입학 학생을 뽑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는 중앙대학교의 서양회화과와 한국회화과, 공예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는 영어 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명지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산업디자인과와 패션디자인과와 디지털 콘텐츠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산업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에서는 영어 80점과 성적 20점으로 편입학 학생을 뽑게 되고 디지털 콘텐츠과에서는 영어 50점과 수학 5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1번째로 인하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조형예술부와 디자인융합부, 의료디자인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영어 100점으로 7배수를 뽑게 되고 2단계에서 영어 70점과 성적 3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2번째로 경기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경기대학교에서는 시각정보디자인과와 장신구 금속과, 한국회화과, 서양회화과, 서예과, 입체조형과, 미디어 영상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영어 점수 100점으로 편입학 학생을 뽑게 됩니다. 해당 전형은 앞서 알려드린 성신여대와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 10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되니 영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성신여대와 경기대 미대의 편입학 지원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13번째로 덕성여자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덕성여대는 동서양과와 의상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섬유디자인과, 텍스타일 디자인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동서양과에서는 실기 70점과 영어 3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되고 의상디자인과에서는 영어 10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디자인과와 실내디자인, 섬유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과에서는 영어 50점과 실기 5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4번째로 국립부산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부산대는 시각디자인과,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과와 미술조소, 한국화, 서양학과와 조형, 도예, 가구복질, 섬유, 금속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시각디자인과와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과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60점과 공인영어 50점, 성적 4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되고 2단계에서는 면접 50점으로 최종적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미술조소, 한국화, 서양학과와 조형도예과, 가구복칠, 섬유, 금속과에서는 1단계에서 공인영어 50점과 성적 4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되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점으로 최종적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5번째로 연세대학교 서울미대 편입정보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의료환경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토플 IBT 79점, PBT 550점, 토익 700점, 탭스 555점 이상과 1단계에서는 필기 인문사회 논술 100점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또는 면접평가 5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6번째로 국립환경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환경대학교는 의료산업과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콘텐츠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의료산업과에서는 일반 전형 1과 2 유형이 있으며 1 유형에서는 공인영어 50점과 성적 30점, 면접 20점으로 실시하고 2 유형에서는 영어 점수가 없는 유형으로 차이점을 두어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과와 디지털 콘텐츠과도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는 없으며 실기 60점과 면접 30점, 성적 1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7번째로 전남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전남대학교는 디자인과와 한국화, 조소, 공예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공인영어 20점과 면접 20점, 실기 50점, 성적 1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8번째로 용인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용인대학교는 미디어 디자인과와 해학과, 영화 영상과에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며 실기 40점과 성적 60점으로 일반 편입을 진행하고 성적 40점과 공인영어 60점으로 학사 편입을 실시하여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다음 19번째로 건국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건국대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로 구분이 되며 여러 개의 디자인학과, 디자인 대학들을 편입학으로 뽑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산업디자인, 현대미술, 영화 애니메이션학과, 리빙 디자인, 의상 디자인이 있으며 건국대 서울 캠퍼스는 영어 점수 30점과 실기 점수 7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되며 글로컬 캠퍼스는 전적대학교 성적 40점과 실기 60점으로 편입학생을 뽑게 됩니다. 마지막 20번째로 홍익대학교 미대 편입 정보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로 구분이 되며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와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게임 학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과에서 편입학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 전적대학 서류 평가 점수 100점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전적대학 서류 25점과 면접고사 75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 학과와 동일하게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와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게임 학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과에서 편입학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 전적대학 서류 평가 점수 100점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전적대학 서류 50점과 면접고사 50점으로 편입생을 뽑게 됩니다. 즉 홍익대학교는 전적대학교의 학점과 활동 내역을 담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실기를 치르지 않고 갈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미술 대학들을 알아보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다시 디자인 분야에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서 각종 웹 디자인과 유튜브 영상 편집 디자인, 시각, 산업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생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미대를 가고 싶지만 실기 전형이 부담이 되어서 비실기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과 예비 미대생 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상위권 대학 중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을 알아보고 해당 학교의 전형 이름과 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자료는 제가 직접 UA 공식 블로그와 인터넷 자료들을 참조하여 일러스트로 편집한 후에 PDF 파일 형식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대를 희망하지만 실기 준비는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대학은 총 11개의 대학교로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공국대학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기 전형이 없이 비실기 전형으로 갈 수 있는 11개의 대학들의 입시 전형과 학교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있으며 최근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실기 미포함으로 선발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디자인학부 디자인학과 1단계 서류평가 100%이며 2배수로 먼저 뽑은 후에 2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 100%입니다. 또한 최근에 디자인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추가되었으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서류평가 70%, 면접 30%를 합산하여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입니다. 국민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수능 일반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1단계 서류평가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 면접은 1단계 선발 인원 중에서 모집 단위별로 2단계 전형 요소별 반응 비율, 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 순으로 모집 인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와 연계한 개별 확인 면접으로 입학사정관 3명의 평가자가 10분 내외 질의응답으로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 전공 적합성, 인성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수능 일반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디자인학과, 영상 디자인학과 2020학년도 정시 비실기 전형에서는 수학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었지만 2021 학년도에서는 국어 25%, 수학, 가형, 나형 25%, 영어 25%, 탐구 두 과목 25%를 합산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지정한 수능 반영 영역 과목이 하나라도 없는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2외국어 및 한문은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대체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0학년도 디자인학과를 산업디자인 전공과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분리를 하였고 2021학년도 예체능 계열 비실기 전형 수능 100%를 신설 및 확대하였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수능 일반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는 수시 학교생활 우수자 5명,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3명,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2명을 신설하였고 정시 산업디자인 전공은 8명이 늘어난 10명을, 시각디자인 전공은 3명이 늘어난 5명을 모집합니다. 산업디자인 전공 수능 위주 37명 중 10명, 시각디자인 전공 37명 중 5명,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24명 중 2명은 수능 100%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시 서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종합평가하고 면접평가는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지원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능 일반 전형의 내용으로는 정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금속공예 디자인 전공, 수능 100% 전형,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응 비율은 국어 30%, 수학, 가형, 나형 25%, 영어 25%, 탐구 두 과목 20%를 반영하게 됩니다. 탐구 영역은 사탐, 과탐, 직탐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사는 4등급부터 1점씩 감산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경희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 수능 100%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수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로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자료로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방법은 입학사정관 2인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고 평가요소 비율은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평가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으로 면접 방식은 개인 면접으로 면접위원 2인 대 지원자 1인입니다.
다음으로 고교 연계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고교 연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본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졸업자는 성적 반영 범위 전 학년이고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반영 교과 인문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이고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입니다.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전 과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 석차 등급 점수의 평균은 세부 이수 과목 석차 등급 점수의 합을 과목수로 나눈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정시 수능 전형에서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예술디자인대학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은 국어 50%, 영어 20%, 탐구 한 과목 30%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어 성적 대체 반영하지 않고 한국사는 응시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균관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일반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서류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하게 되며 서류 100%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 취득,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능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의상학은 인문계열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가탐 2개 과목과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40%, 수학, 가영, 나영 40%, 사회, 과학탐구 2개 과목 20%를 반영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연세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면접형 전형과 활동 우수형 전형, 정시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면접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학생부 교과 40%, 서류평가,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60%를 합산하여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영역, 이수 과목 포함과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의 3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발을 하게 되고 2단계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확인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우수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를 합산하여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2단계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적합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 점수와 합산을 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정시 모집 일반 전형 모집군은 나군이며 국어, 수학, 나영과 가영, 영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한국사 필수 응시 영역입니다. 사회탐구는 2과목 자유선택이며 과학탐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탐구 과목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문계열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점수는 국어 200, 수학, 나영, 가영 200, 영어 100, 탐구 100, 2과목 표준 점수 평균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인하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인하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일반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 종합평가 100, 3배수 내외,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반영을 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2단계 면접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어, 수학, 가영과 나영, 영어, 사회, 과탐 한 과목 중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사회와 과탐 영역은 상위 1개 과목을 적용하며
인문 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의료디자인학과 일반, 수능 일반, 다군 수능 100%를 선발하게 되고 인문의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을 따르게 되며 인문 수능 반영 영역 비율은 국어 30%, 수학, 가형, 나형 25%, 영어 20%, 탐구 2과목 20%, 한국사 5%를 반영하게 됩니다. 제2외국어는 한문, 탐구 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8번째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비실기 전형입니다. 중앙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3가지로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일반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합니다. 서류 100%를 평가하며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 교과 70, 비교과 3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가형과 나형, 영어, 사회, 과학탐구 중 2개의 영역 등급이 합이 5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제2외국어, 한문, 사회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인정을 하여 반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정시 수능 일반 전형 수능 100%를 반영하게 됩니다. 디자인학부 시험 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40%, 수학, 가형, 나형 20%, 탐구 2과목 40%를 반영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일정 점수씩 감산한 점수를 가산합니다. 9번째로 한양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한양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크게 2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를 반영하며 학생부에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수능이 면제이고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및 종합 성취도, 핵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종합 성취도 평가란 학생이 이수한 과목과 과목의 성취도,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종합 연계적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취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평가 영역은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주요 평가 영역을 제외한 기타 학생부 영역 또한 종합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니 모든 영역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며 학생부 이외에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 종합고의 전문 개반, 학과,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생부 반영 학기는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이며 등급의 환산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을 하게 됩니다. 10번째로 홍익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정시는 모든 인원을 비실기로 뽑은 지 오래되어서 정시를 제외한 수시 전형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수시 비실기 전형은 크게 2가지로 학교생활 우수자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1개 과목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음으로 교과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는 국어와 영어, 수학과 사회와 예술, 미술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택 1, 사회, 예술, 미술의 반영 학기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이며 반영 교과군의 전 교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합니다. 점수 산출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같습니다. 이외에 홍익대 정시 부분에서는 모든 인원을 비실기로 수능 성적 100%로 선출하게 됩니다. 11번째로 건국대학교 비실기 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의 비실기 전형은 정시 수능 KU 일반 학생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비실기 정시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의상 디자인학과 인문 비실기 전형으로 수능 100%를 선발합니다. 정시 나군 반영 비율 의상 디자인학과 인문은 2020학년도 학생부 10%와 수능 90%에서 2021학년도 수능 100%로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인문 1은 국어 30%, 수학 나 25%, 사학 과탐 25%, 영어 15%, 한국사 5%이며 인문 2는 국어 25%, 수학 나 30%, 사학 과탐 25%, 영어 15%, 한국사 5%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사과탐 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탐구 영역은 2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인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미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업로드한 미술대학 순위에 나온 대학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입시 모집 요강과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모아서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위주로 정리하여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 입시 요강을 알아볼 학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과, 대학에서 부동의 1위에 자리에 있는 학교로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의 미술대학 입시 요강과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일반 다른 미술대학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과 유형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를 잘 모르고 무턱대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목표로 정하게 되면 추후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영상 자료는 서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자료와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제가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입시 요강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의 자료는 서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입시 요강 자료가 변동되거나 수정이 되면 해당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입시 요강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에 미술대학 신입생을 어떻게 뽑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가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미술 계열로 한 해 동안 신입생, 입학생으로 뽑는 인원은 총 102명 정도가 되며 미술 계열로는 디자인과와 순수 미술로 나누어지고 102명의 인원이 다른 학교에 비하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미술 계열 입학생 규모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부터는 정시 디자인과에서 수학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정시 나군으로 구분되고 기존의 1단계 수능 100% 컷이 10배수 선발에서 5배수 컷으로 축소가 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이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40%와 면접 30%, 실기 30%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즉 기존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던 것을 5배수로 뽑으니 1단계에서 한번 걸러진 인원에서 본인이 통과가 된다면 그만큼 2단계에서 기존보다는 덜 심한 경쟁으로 입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1단계에서 통과되는 수능 커트를 넘길 수 있는 인원의 배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그만큼 수능 점수 커트를 넘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서도 학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술 입시 실기뿐만이 아니라 학과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면접 준비 등등 여러 방면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수시 전형 입시 요강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디자인과만 수시를 선발하고 다른 미술 계열 학과인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속과, 공예과는 수시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디자인과가 아니라면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과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이 총 7명이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반영 과목으로는 디자인과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두 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의 미술계열 모든 학과 총 모집 인원은 수시 7명과 정시 95명으로 총 102명을 모집합니다. 수시의 전형 유형으로는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특별전형,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계열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디자인과만 해당이 되고 다른 학과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2배수로 뽑은 후에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점수가 100점이고 2단계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 즉 면접 점수가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전형과 달리 농어촌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100점으로 2배수를 뽑는 것은 동일하지만 2단계에서 서류 70점과 면접 30점으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2단계의 서류 70점은 1단계 성적으로 기준을 산출하고 일반 전형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가 100점인 반면에 농어촌 전형에서는 면접이 30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 또한 마찬가지로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서울대학교 수시에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와 탐구 2개입니다. 탐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에서 구분 없이 2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선택할 시에는 실격 처리가 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에서 희망 과목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수시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입니다. 학생부 전형 수시 디자인과에서 진행되는 면접평가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15분 내외로 모집 단위 관련 전공 작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서류 평가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질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단계에서 평가된 서류 평가 자료를 가지고 2단계 면접 평가에서 15분 내외로 디자인과 전공 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미술대학 디자인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총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능 시험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학생부 전형이면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 반영 방법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내신 산출을 별도로 하지 않는 대학이므로 모든 과목을 정성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이 반영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며 내신 성적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과목만 개인이 유리하게 골라서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성적 가중 비중이 없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을 동등하게 반영하오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정시 전형 입시 요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수시와 달리 모든 학과에서 정시 인원을 모집하며 총 95명이라는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디자인과를 포함하여 서울대의 모든 미술 계열을 뽑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미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을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와 영어, 탐구 2개와 한국사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디자인과는 수학을 추가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디자인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3학년부터 디자인학과에서 수학을 반영하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시의 전형 유형으로는 수능과 실기가 합쳐진 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특별전형, 저소득과 특수, 북한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계열은 서울대 전체 미술 계열인 동양학과와 서양학과, 조속과, 공예과와 디자인과로 모든 학과에서 각각의 정시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시 전형에서 일반 전형을 보시면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1단계에서 5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인 수능 성적 40점과 실기 30점과 면접 30점으로 총합 10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존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던 것을 5배수로 줄였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합격이 된다면 보다 더 높은 확률로 합격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1단계를 통과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수능 성적 커트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통과가 되면 2단계에서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디자인과를 제외한 순수 미술 쪽은 국어 50, 탐구 2개 50, 영어는 감점평가, 한국사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만점이며 4등급은 0.4점 감점, 5등급은 0.8점 감점으로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고, 디자인과는 국어 33.3, 수학 33.3, 탐구 2개 33.3, 영어와 한국사는 위에서 설명해드린 순수 미술과 동일한 평가입니다. 기회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 유형에서는 수능 60점과 실기 20점, 면접 2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국어 50, 탐구 2개 50, 영어와 한국사는 위와 동일하게 평가가 됩니다. 특수와 북한 유형에서는 수능 점수는 없으며 서류와 면접으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회균형에서는 모집 단위가 모든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학과에 구분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정시 전형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모집 인원은 102명으로 여기서 디자인과 수시 선발 인원 7명이 빠져서 총 95명을 정시 전형에서 뽑게 됩니다. 각 학과별로 정시 나군 일반 전형에서 뽑는 인원은 동양학과 16명, 서양학과 21명, 조속과 20명, 공예과 16명, 디자인과 29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시 전형 단계를 정리해보자면, 전형 단계와 모집 단위로는 서울대의 미술 계열인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속과, 공예과, 디자인과가 있으며,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반영을 하여 5배수를 뽑고 나서 2단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2단계 평가는 1단계 성적을 전체 100점 중에서 40점으로 비중을 잡고 실기평가 30점, 면접 30점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시 일반 전형은 이런 프로세스로 크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능 점수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영어 영역은 감점 처리로 점수를 선정하는데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해당 표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값으로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감점되는 점수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감점 사항이 없으며 4등급부터 감점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과와 순수 미술이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영어와 한국사 점수 반영 비율을 제외한 다른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게 되지만, 순수 미술 쪽에서 수학은 2등급부터 감점 사항을 두어서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점의 값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도에 수시와 정시 실기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2022년 정시 공예과에서는 손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세 점의 그림을 그리세요가 나왔고, 2022년 정시 디자인과에서는 직선 파이프를 주어진 이음관으로 결합하여 입체물을 디자인한 후 그 입체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세요가 나왔고, 2022년 수시 동양학과에서는 경쟁 사회 속에 놓여있는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표현하시오가 나왔고, 2022년 수시 서양학과에서는 사진 속 환경을 반영한 벽화를 계획하고 벽화와 주변 환경의 관계를 요약한 단어를 켄트지 하단에 적은 후 계획한 벽화를 사절지에 크레용으로 그리시오가 나왔고, 2022년 수시 조속과에서는 생명체 A와 비생명체 B를 하나씩 선택하여 연필로 표현하고 A와 B의 세 가지 연관성을 단어로 쓰시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실기 주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미대 입시에서 배우는 그림들, 디자인과의 기준으로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 디자인 등등의 일반적인 입시 미술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여러 입시 유형들과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영역, 실기 등등을 참조하여서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인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대 입시 전형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대 입시의 전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미대를 진학할 수 있는지 예비 미대생 분들 혹은 예비 미대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처음이라서 정보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대생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에 있는 미술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해야 하고, 일반 문과, 이과 계열과는 다르게 미대생의 미대 진학 방법에는 조금은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미대 입시를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재수를 해서 미대를 입학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미대 입시를 한 학생보다는
2년 동안 미대 입시를 경험한 제가 조금 더 미대 입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제가 겪었었던 아무런 정보 없이 마냥 미대를 가겠다는 의지 하나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미대 입시 전형 유형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듯이 미대 입시 전형 맥락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대 입시 전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대 입시 전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미대 입시 전형의 큰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내 미술대학 진학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시와 정시가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비실기 입시 전형이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편적으로 미대 입시를 치르고 진학하시려는 예비 미대생 분들은 10명 중에 7, 8명 이상은 실기시험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즉 대부분의 미대 입시생들은 실기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실기시험은 냉정하게 말해서 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시미술학원을 고르는 팁 또한 제 채널에 영상으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기시험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입시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입시미술학원만 등록해서 그림만 잘 그리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미술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성적이 낮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극히 드물어집니다. 결국 좋은 미술대학,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실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미대생은 결국 마지막에는 성적으로 학교의 레벨을 정하고 실기력으로 불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입시미술 실기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미대생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겪게 될 대학 지원 원서를 넣기 전에 국내 미술대학의 수시와 정시, 비실기라는 입시 전형 유형에 대해서 큰 맥락을 알려주는 것은 가능하기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대 입시의 수시와 정시, 비실기 유형은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미술대학 입시 전형 유형 수시와 정시, 그리고 비실기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미대 입시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 원서에는 6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내 미술대학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갈 수 있는 학교 6개를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문대는 6개 이외에도 개수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는 4년제 대학교들만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미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미대의 수시는 학교마다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실기 점수의 비율이 정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대는 실기 점수와 성적 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를 가지고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같은 학교, 같은 학과라도 수시에서는 실기의 비율이 성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수시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정시에서 공부 성적으로 경쟁하는 상황보다 좋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수시가 100% 실기로 보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림만 잘 그린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정시보다 수시에서 실기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미대의 수시는 실기와 성적으로 가는데 그 성적이라는 건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학교 내신 성적입니다. 수시에서는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으로 판가름을 하고, 들어가기 힘든 인서울 학교들은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는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의 성적 비율과 실기 비율, 그리고 성적 비율에는 내신 성적에서 어떤 과목에 가산점을 주고 어느 정도 등급 컷이 합격을 했는지, 또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면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미리 분석을 하시고 입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기와 내신 성적이 통과되어도 만약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시 전형은 각 학교마다 꽤 다양한 입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도 있을 수도 있고 비실기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미대 수시 전형이라고 하면 실기 점수 비중이 높은 학교 내신 점수로 입시를 치르는 정도의 분위기가 제가 실제로 미대 입시를 2번 해보면서 느꼈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가 보편적인 학교가 아닐 수도 있으니 성적 반영 비율과 실기 유형, 점수, 비중,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고 입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미대 입시 정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시 원서는 3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 다군 순으로 이렇게 3개의 대학교에 지원 원서를 넣을 수 있고 해당 사항은 국내 미술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수시 전형이 실기 비중이 꽤 높은 유형의 입시 전형이라면 정시 전형은 제가 경험한 데이터와 느꼈던 분위기, 생각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적과 실기가 절반 정도의 느낌으로 비율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시에서 성적 점수라는 것은 더 이상 학교 내신 성적이 아닌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 또한 모두 다 달라서 정확한 성적 반영 방법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하지만 대부분 국어와 영어, 사회 탐구 등을 기준으로 성적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해당 과목들은 학교마다 모두 다르니 보편적으로 저렇게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시에서는 국어에 가산점을 주거나 영어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이것 또한 학교마다 모두 다른 성적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수능 성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과목의 성적이 치우쳐져 있다면 해당 과목에 가산점을 주고 반영 비율을 높게 주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과 실기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수시와 정시의 실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냐면 수시는 대부분 수능을 치르기 전에 모든 입시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시는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빠르면 1월, 늦으면 2월 달에 실기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미대를 지원하는 학생분들의 실기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어서 실기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즉 정시는 실기 싸움이라기보다는 수능 성적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는 이미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손이 빠르고 잘 그리지 않는 이상 실기력으로 판을 뒤집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수능 성적으로 어느 정도 출발점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서 달리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시 학원에서 실기 연습을 하면서 공부도 같이 적절하게 병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시 입시 전형을 정리하자면 수능 성적과 실기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고 정시에서는 실기력이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실기력만큼 중요하다고 정리가 됩니다. 또한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시는 정시보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수시에서는 실기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미달되어도 그림을 잘 그린다 싶으면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정시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나온 경쟁률보다는 훨씬 낮은 경쟁률로 미대 입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지 본인에게 맞는 입시 전형과 희망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 해당 학교의 수시와 정시의 모집 요강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미대 입시 비실기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을 실기 전형 없이 실기를 치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은 꽤 많은 학교들의 미대 비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비실기 대학들이 어떤 대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대학교의 입시 전형 이름과 입시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미대 비실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실기 전형은 수시와 정시의 구분 없이 수시에 있을 수도 있고 정시에 있을 수도 있으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실기 전형은 국내의 모든 미술대학교에 있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비실기로 미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 비실기 유형이 있는 학교를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국내 미대의 비실기 전형은 실기 전형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면서 미대생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이것 또한 각 학교마다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보는 것에는 바로 학생의 성적입니다. 수시에서는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고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봅니다. 수시, 정시와 달리 비실기 전형은 성적의 커트라인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수시와 정시는 실기 전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 점수가 낮은 것이고 비실기는 오로지 학생의 성적으로만 뽑아야 하기 때문에 성적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비실기 전형의 대표적인 미대로 국내 미대 상위권에 속해 있는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홍익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실기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하지만 비실기는 수시와 정시처럼 많이 뽑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성적 점수도 많이 높아야 하고 경쟁률도 그만큼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실기는 성적만 보는 곳도 있지만 성적과 학생의 생활기록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자기소개서, 면접 등등을 함께 보는 비실기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인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예비 미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입시미술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미대생과 관련된 콘텐츠로 여러 주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 입시미술학원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대생이 되는 과정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대생이 되기 위해서는 입시미술학원을 가는 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미술학원에 대한 정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어떤 그림을 배우는지, 실제 학원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학원을 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경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입시미술학원을 등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미술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입시미술학원은 말 그대로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고3부터 N수생들의 그림 실력과 실기 점수를 책임지는 학원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입시미술학원에서 배우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를 펴놓고 여유롭게 풍경화나 수채화를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2절지에서 4절지 정도 되는 종이에 전투적으로 연필과 붓,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마치 하나의 기계, 로봇처럼 그림을 그리는 입시미술이라고 칭합니다. 입시미술학원에서 배우는 그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마다 실기 유형이 모두 달라서 가고 싶은 대학교를 미리 정해서 실기 유형을 먼저 확실히 정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디자인은 실기 주제에 나오는 제품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사고의 전환은 실기 주제에 나오는 제품을 활용하여 주제를 분석 및 해석하는 능력과 연필로 제품을 실제처럼 묘사하는 소묘를 함께하는 것이고 발상과 표현은 사고의 전환에서 소묘가 빠진 유형에서 주제 해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하는 실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시미술학원에 가시면 학생의 성적과 희망학교 등등을 분석해서 어떤 실기 유형을 해야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실기 유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입시미술학원의 실제 학원 생활은 말 그대로 그림 지옥 그 자체입니다. 입시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예술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낭만과 환상 같은 사치스러움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입시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입시는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미대 경쟁률은 특히나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남들을 제치고 합격을 하려면 학원에서는 보다 강도가 높은 수업과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곧 학원의 경쟁력이 되니까요. 입시미술학원에서의 생활은 학기 중에는 저녁 6시까지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서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방학 때에는 방학 특강을 들으면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학원을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그림을 그리는 말 그대로 그림 지옥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끊임없이 그리는 이유는 미대 입시 실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유롭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서 해당 시간 내에 학원에서 배운 것만큼 본인의 그림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계처럼 계속 그림을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여유롭게 낭만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학원 내 분위기도 굉장히 스파르타하면서 어찌 보면 강압적이고 혹독한 환경과 엄격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방학 특강 때에는 하루 종일 학원이 있기 때문에 점심밥과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데 학원에는 식당 같은 게 없어서 학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아무 식당에 가서 학원 동기들과 밥을 먹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여유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빠르게 밥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몇 달을 그림 기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몇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과 풍경이 실제 입시 미술학원의 리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시 미술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입시 미술학원의 종류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들 자기 학원이 짱이라고 하고 최고라고 하는데 처음 입시 미술학원을 등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입시 미술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향은 우선 규모가 큰 학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시 미술학원들도 규모가 제각각인데 규모가 작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곳보다는 큰 곳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규모가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의 실기 실력 또한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학원의 커리큘럼이 잘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계가 잘 안 잡혀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큰 규모의 학원과 작은 규모의 학원 두 군데 모두를 1년 이상씩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큰 학원을 선택하되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학원을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질 겁니다. 고3 때 입시미술학원반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나면 몸에 아무런 힘이 없고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집과 학원의 거리가 멀면 당연히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물론 학원마다 대부분 셔틀버스를 운행하긴 하지만 셔틀버스를 타고 집 가는 거리가 멀면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 가까울수록 피로도는 더 감소할 겁니다. 입시 기간 중에 중요한 것은 물론 그림 실력과 공부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 미술학원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건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말 비쌉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업료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업료는 한 달에 50에서 60만원 정도 하고 일주일에 5타임 하게 됩니다. 한 타임에 보통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를 하게 되고 학기 중에는 이렇게 운영되지만 방학에는 방학특강을 해야 합니다. 방학특강은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시스템인데 방학특강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방학특강을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는데 가격이 600에서 700만원 정도 합니다. 아마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업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채화 물감, 색연필, 연필, 종이, 마카펜, 기타 미술용품 등등 모두 개인 지출입니다. 미술용품은 소모품이라서 그림을 그린 만큼 다시 채워줘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 입시학원에서 미술용품을 채우는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즉 입시 미술학원을 고3 때부터 1년 정도 다니려고 하면 못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은 지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입시 미술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많이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였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을 계산해보니 정말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연 어떤 입시 미술 그림이 합격을 할 확률이 높을지에 대한 입시 미술 그림 합격의 기준에 대한 제가 들은 경험담과 생각들을 종합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무조건 100% 정확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입시 미술의 합격 그림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그 기준이 바뀔 수 있고 그렇기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참고용 정보들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입시 미술을 준비하고
학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경험치를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닐 때 정확하게 말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학원을 다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미술의 합격은 운칠기삼입니다. 입시미술은 운이 엄청 좋아야 합니다. 사실상 입시미술의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는 운이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입시미술장에 들어가면 주제가 공개가 됩니다. 아마 학원에서는 해당 학교의 작년 주제나 재작년 주제 등등 예전에 나왔던 주제들로 연습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연습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완전히 생뚱맞은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로 연습했던 주제가 비슷하거나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히 100% 운에 대한 부분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이 바닥에 수백, 수천 장의 그림들을 쫙 깔아놓고 평가할 때에도 운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수님들의 평가가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채점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미술처럼 예술 분야에서의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이고 교수님들마다 추구하는 성향이 모두 다릅니다. 한 예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미대에서 사랑에 대한 실기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추상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레드와 핑크색 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레드와 핑크색을 사용한 그림을 전부 걷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이죠. 너무 뻔하고 진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레드와 핑크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림을 무난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앞서 말한 이야기는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정확한 채점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인즉 입시미술의 합격에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시미술의 합격은 입체감의 싸움이다 입니다. 입시미술이 운의 작용으로만 불합이 결정된다면 미대생들은 전부 룰렛으로 입시를 치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운이 작용되는 부분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베이스가 돼야 그 운도 함께 작용되는 것입니다. 입시미술의 실기적인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입시미술을 하면서 느꼈던 합격률이 높은 친구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림의 입체감입니다. 그림의 입체감은 수많은 그림들이 바닥에 깔려있을 때 평가자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림들은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이 대부분인데 입시미술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림의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명암 대비를 많이 주거나 명암을 쌓을 때 어설프게 쌓지 않고 단계별로 정확하게 쌓아 올리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입시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린 그림과 강사 선생님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입시미술의 합격은 밀도의 싸움이다 입니다. 입시미술의 실기력 중 입체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밀도입니다. 이 밀도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묘사력과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들을 적절히 분배하여 종이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게 배치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림을 말합니다. 밀도 싸움에서는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손의 속도가 빨라야 하며 이것은 꾸준한 연습으로 자신의 그림 스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은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림의 밀도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밀도는 양날의 검이라서 자제력 없이 너무 많이 그리기만 하다 보면 그림이 정신이 없어지게 되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림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입체감과 밀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손이 굉장히 느린 편이었는데 하루종일 그림만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빨라졌습니다. 누구나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림 그리는 속도와 밀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주제 해석은 금물이다입니다. 입시미술의 실기는 항상 주제가 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시생들은 해당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처음에 하는 실수들이 주제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주제의 의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제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입시미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제 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절한 주제 해석은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경험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제 해석이 가장 베스트는 주제에 나온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여 너무 과하지 않게 주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주제 해석을 남들보다 더 멋있게 더 잘하려고 시도하다가 과하게 몰입하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실기 현장에서 나온 주제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입시미술 실기장에서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입시장에 매번 갈 때마다 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긴장감은 실수를 연발하기 쉽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건 알지만 본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손이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학원에서 몇 년간 해왔던 그림들이 기억도 잘 안 나고 힘들게 연습했던 과정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매우 분통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참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기장에 가기 전에 학원에서 최대한 충분한 연습과 모의 실기를 치르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이 끝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놀고 싶었던 것들, 자유를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완화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긴장감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모두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긴장감을 완화시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긴장감 자체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되 너무 과도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입시미술 그림 합격의 기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입시 시절 때 겪은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이야기를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시미술 실기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제가 말한 5가지를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유심히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미술의 합격선에 걸쳐져 있는 그림은 당연히 잘 그린 그림들이겠지만, 잘 그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5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완성도 있는 좋은 그림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었습니다. 저와 같이 정보는 알고 싶은데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힘든 입시미술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입시 실기장에 가서 긴장을 하지 않고 입체감과 밀도감이 있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